원장님, 오늘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오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꿀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꿀팁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모유수유에 집중을 하는 산모님, 그리고 케어에 집중을 하는 산모님에 따라서 어떻게 집중 요소가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간혹 사모님께서 모유수유를 할지 아니면 완전 분유를 할지 아니면 혼합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모유수유는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모유가 익숙해지는, 수유하는 자세가 아니면 행위가 익숙해지는 과정이 거의 3주 정도 걸리는데, 이 3주를 내가 연습만 하고 모유를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또한 이 3주를 되게 활용을 잘 하셔서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또한 이 3주를 나는 조리에 집중할 거예요 라고 해서 나의 회복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기준 없이 오시는 경우에는 조리도 잘 안 되고 모유수도 잘 안 되고, 또한 힘들다 보니까 아가 케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입체 초음파를 통해서도 아이가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 다시 해주세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입체 초음파는 27주에서 28주쯤에 보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아가가 너무 귀여워 젤리곰이야 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 아가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가슴 쪽에 있는지 아니면 얼굴 위쪽에 있는지 아니면 입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애기가 수유를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때 아가 손이 입 쪽에 있다, 손가락을 빨 정도의 빨기우가 강한 애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손 위치로만도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모유수를 잘하겠다 싶은 애기들은요, 손 플러스 발의 위치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보통 아가들이 발을 아가의 몸에서 아래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가 발이 자꾸 얼굴 옆에서 보였어요? 아니면 애기 발끝이 얼굴 방향으로 있었어요? 하는 애기들, 즉 엄마가 보시기에는 우리 애기 되게 유연하다 하다고 느끼는 그 아가의 경우에는 발가락도 빨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아가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가 터지자마자부터 뭔가를 빨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신기해요. 네. 가슴의 크기랑은 모유 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단 가슴이 작으면 내 가슴이 모유가 생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실제로 유방의 크기가 크신 분보다 작은 분들이 오히려 모유량은 더 많은 경우를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네. 모유수유에 집중을 하면 조리원에서 그럼 어떤 관리를 도와주시나요? 네, 저희가 일단 제가 산모님 케어할 때는 산모님들이 병원에서 보통 모유수유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아기를 그냥 안겨줬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요즘은 또 병원의 서비스에 따라서 가슴 마사지를 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완전 모유수유를 할지 젖병수유를 할지를 잘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과도한 마사지가 오히려 엄마를 더 단유를 빨리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행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 모유수유를 하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물리기 연습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시도만 하고 오시고요. 조리원에 오셔서 저희가 엄마한테 맞는 수유 자세를 찾아드릴 거고요. 또한 아기가 10분, 20분, 30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을 하더라도 집중도 있게 하는 거, 연속해서 빨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기와 산모님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가 잘 됐었는데 집에 와서는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산모님께서 집에서 있는 현실 육아를 겪다 보면 일단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사실 모유의 80%가 수분인데 물을 드시는 물의 수분량이 섭취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유양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조리원에서 수유를 잘했다 했는데 집에 와서 수유 자세가 안 된다는 거는 나한테 맞는 수유 자세를 내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조리원에서 사모님께 수유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수유 자세를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취해주고 산모님께서는 젖을 물리는 행위만 했었을 수 있다. 즉, 이 자세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정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유수유 자세를 한 3일 정도 하루에 2번 연습을 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수유 자세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킨 후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수유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수유가 들어갈 때도 엄마한테 아까 병원에서 느꼈던 것처럼 애기를 안겨드리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할 때 옆에서 끝까지 지켜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자는 애기를 깨워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엄마가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모유수유가 자세가 정말 중요한가 네. 보네요. 원장님, 그러면 내 몸에 대한 케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조련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잠을 통해서 순환을 좀 더 도움이 돼서 부종 관리도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용하시는 조리원에 골반 교정기, 그리고 좌훈, 파라핀, 이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분한 잠을 잠과 동시에 하루에 한 3번 정도의 파라핀, 그리고 이 족욕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말초, 손가락 끝, 발끝을 자극하는 이런 과정이 내 몸의 부종을 제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님께는 모유수만큼 열심히 이런 파라핀과 족욕을 하시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산모님께서 비용을 내시는 산후 마사지도 있는데 그 산후 마사지를 받기 전에 족욕을 통해서 순환을 시키면 이게 또한 내 몸에 그 마사지가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마사지 받고 나서 또 다른 걸 뭘 하실 게 아니라 그대로 수면을 한 30분 정도 취하는 그런 과정이 이 모든 효과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유익한데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다 예약하니까 나도 예약하지가 아니라 내가 모유수유에 집중할지 내 몸에 대한 회복에 집중을 할지에 대해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